오늘 강의를 맡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리사킴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강의는 콜라겐과 비타민 C에 대해서 강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정도로 콜라겐을 마시는데 비타민 C가 중요했었나 하고 다시 한번 좀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팁들을 함께 공유를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뎁스 있게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건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비타민 C는 단백질 대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을 해주고요. 면역 기능과 항산화 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의 형성을 방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C 보충제를 보통 많이들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할 부분은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이죠. 콜라겐 합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겠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비타민 C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의 효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여러분들 심장병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제일 사망하는 그 비율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을 하면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감소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건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500mg의 바이타민 C를 복용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리고 또 중성지방 수치를 4주 만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 C 보충제가 고혈압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쁜 성분들을 이렇게 황산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라고 하면 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철분의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철분 결핍성 빈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을 드시는데 이때 철분을 흡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면 흡수를 극대화하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1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67%나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또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 퇴치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하면 또 이제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저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풍.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관절의 결정화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그런 통풍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관절에 그런 페인을 갖다 주는 그런 통풍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온 몸에 정말 이렇게 통증이 끊이지 않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내과의학 기록 보관소에 의하면 이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들이 통풍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 C를 또 이렇게 권장을 하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뇌 기능 향상입니다. 몇몇 연구는 비타민 C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노화를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경우에 비타민 C 혈중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 주립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통한 고용량의 황산화제 섭취가 노인들의 인지 지연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이미 했습니다. 신경기록 보관소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E와 함께 비타민C 보충제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치매 같은 것이 위중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꾸준히 드셔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는 것이 정말 저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C 하면 면역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비타민C 보충제는 면역 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는데요. 특히 또 상처 치유를 더 빨리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처럼 호흡기 감염의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 지나서 겨울이 오는데 비타민C 겨울 하면 더 이제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비타민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스위스의 한 연구는 적절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증상을 줄이고 호흡기 감염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폐렴과 말라리아 그리고 설사 감염을 통한 다른 질병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면역 건강에 큰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타민도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성인 비타민C 하루 권장 허용량은 75에서 90mg,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런 이제 허용량이죠. 그리고 안전한 상한선은 최대치는 하루에 2000mg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하루에 약 85mg 비타민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약 120mg의 비타민C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하루에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 비타민C가 너무 많이 체내에 축적되면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설사나 메스꺼움 또한 복부 경련, 속쓰림, 두통, 불면증, 붉어진 피부 이런 또 과다한 복용이 낳는 또 부작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서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C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철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세요. 또한 소변이 과도하게 산성화돼서 체내의 항산화 균형이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 또 과도한 섭취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타민C는 저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비타민이지만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저희가 복용하지 않으면 피부와 뼈, 혈관 등 콜라겐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조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콜라겐은 먼저 프로콜라겐이라 불리는 미완성된 콜라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비타민C가 마무리 단계에서 관여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콜라겐 그 약간 밧줄 세 개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이 콜라겐 그 펩타이드인 거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강한 3중 나선 펩타이드 구조를 만드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C와 에스트로겐인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트로겐처럼. 그래서 비타민 C는 항상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폐경,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폐경을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에스트로겐 생성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또한 여러분들이 섭취해서 또 이제 보조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성분이 같이 가야지 콜라겐을 여러분 몸 안에서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비타민 C를 같이 먹었을 때와
콜라겐과 비타민C 같이 드셨을 때와 또 콜라겐만을 드셨을 때 96시간 뒤에 이제 결과를 조사를 했더니 콜라겐 합성도가 비타민C를 같이 먹었을 때 8배 이상이 더 많이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을 아무리 많은 좋은 콜라겐을 먹더라도 비타민C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콜라겐이 합성하는데 굉장히 그 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전체적으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해서 섬유 아세포의 콜라겐 생성량을 늘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함으로써 콜라겐의 생성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배까지도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같은 다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시스테인과 하이드로퀴논, 카테킨, 글루타티온 이런 항산 성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성분도 비타민C와 같은 콜라겐 합성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마실 때 비타민C의 섭취는 필수인 것으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파메넥스에 비타민C가 있죠. 그래서 너무 정말 복용하기가 편리하게 추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파메넥스의 비타민C는 징크와 아연과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zero artificial 컬러가 있고요. 플레이버가 약간 좀 새콤한 그런 이제 시트러스한 그런 맛이 나죠. 그리고 스위트너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그런 스위트너가 없어서 건강에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다른 합성적인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퓨어한 그런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징크와 바이타민C가 이제 같이 이제 성분이 조합이 돼 있는데 보통 하루 권장량이 최대치가 2000mg입니다. 그래서 징크 같은 경우는 40mg인데 저희 회사에서 이런 비타민을 만들 때는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을 고려하여서 저희 비타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섭취량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나온 파메닉스 바이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이 1000mg입니다. 그래서 이 1000mg을 하루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 양이 500m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mg이 넘어가면은 저희 몸에서 소변으로 다시 배출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1000mg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두 번에 500, 500 나눠서 드시는 게 몸의 흡수율이 더 이제 높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 섭취를 또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 회사 것을 드시게 되면 하루 2번 5mg씩 하루에 10mg 섭취를 하게 되니까는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가격이 25불이고요. 그리고 또 멤버 프라이스가 20불이고 그리고 저희가 받는 발륨이 16.46 발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뉴스킨 뷰티 포커스 콜라겐 플러스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저희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을 했을 때 이제 99불 저희가 이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9불일 때는 여러분들이 81포인트를 발륨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콜라겐에 대해서 3가지 성분 여러분들 정말 클리어하게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오 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가 있어서 정말 몸에 빠르게 전달되고 또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정말 저희 세포를 만났을 때 곧바로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의 마지막으로 뒷받침을 바이타민 C가 뒷받침됐을 때 더 많은 콜라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눈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폰 같은 데서 발산되는 그런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이토세라마이드를 통해서 저희 그 수분층을 정말 튼튼하게 건강하게 시켜주는 그런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콜라겐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부분들을 배웠었죠. 저희 몸 전신에 콜라겐이 분포돼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콜라겐이 관할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과 바이라민C를 같이 먹어줬을 때 정말 머리, 뼈, 손, 발톱, 뼈, 관절, 방광, 근육, 치아, 눈, 이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저희 콜라겐이 정말 8배 이상씩 이 콜라겐을 생성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타민 C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드시기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해놨을 때 이제 81포인트는 이제 콜라겐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16.46포인트는 바이타민 C에서 받게 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죠. 그래서 20명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해서 서브스크립션을 해 놓으셨을 때 2000GB가 되면서 276불에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쉐어링과 빌딩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7,000불을 여러분이 세이빙스에 놓고 0.04% 인트레스를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인컴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온라인 선상에 100명이 이 서브스크립션을 정말 할 때 여러분 이제 10,000GB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3,500불에 결국에는 65만 불의 집이 모든 모기지가 페이오프가 된 그런 집을 여러분이 렌트를 하셨을 때 받는 3,500불 정도의 렌트를 여러분이 따박따박 매달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옵셔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맨데토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천국이다 하고 이 강창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다른 저희들의 노후. 옛날에는 65세에 리타이어를 하시면은 75세 또 많게는 80세 15년 20년만 준비하면 저희 노후가 해결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에서 65세에 리타이어를 했을 때 저희가 35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스템 구축을 정말 65세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